안녕하세요. 국쌤입니다. 벌써 15번째네요. 다시 온라인 수업을 하니 마음이 심란하시죠? 그래도 또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요즘 부쩍 많이 실시하는 토론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. 토론은 개인별로 할 수도 있고 조별로 할 수도 있는데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해서 많이 하죠. 학생들이 토론을 하면 자꾸 이기려 해요. 이기려. 토론은 말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도해야 합니다. 찬반의 입장이 다른 건 사람 생각이 다른 거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, 그걸 대적하듯이 말싸움으로 생각하고 나 토론에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주장하고 반론하고 그러면서 서로 그 문제를 이해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토론으로 수업 지도를 해야 하는 거죠. 부모나 교사가. 혼자 또는 팀별로 근거를 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찾잖아요. 그러면서 생각도 모으죠. 그러면서 아이들이 커가요. 상대와 열심히 토론할 때의 그 순간들이 분명히 아이들을 성장시킵니다. 국회의원 그 후보였던 이준석 씨가 하버드대에서 자기는 토론에서 지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들어보니 결국 하버드대는 팀워크를 중시하고 의견 대립이 팽팽해도 양측이 다 윈윈하는 방향을 추구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참 그렇구나 하고 들었어요. 우리가 공감과 소통이 부족한 시대에 이 경청을 모두 말하죠. 근데 토론이야말로 경청이 매우 필요한 거죠. 일단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들어주는 그 매너로서도 경청이 필요해요. 또 경청을 해야 유리해요. 상대방 말에서 반박의 거리가 되는 정보를 얻잖아요. 자기가 준비한 주장만 생각하면 이건 안 됩니다. 우리가 이렇게 히어링과 리스닝이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 토론할 때 상대에 집중해서 이 정보나 이런 걸 얻으려고 하는 건 리스닝이죠. 흘려듣는 히어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. 자기 말 생각만 하고. 이 경청은 토론 시에 감정도 차분하게 해주는, 그렇게 말할 때 내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하며 다음에 자기 반론을 말하는 겁니다. 그런데 저는 달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식으로 말이죠. 그런데 경청은 바람직하기도 하고 또 유리하기도 하니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. 가령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학생이 사형제도가 있어야 흉악범이 줄어든다,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,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. 그러면 반대하는 학생 측에서는 그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정보를 잘 집중해서 듣는 경청을 했어요. 그러면 네, 잘 들었습니다. 그러면 사형제도를 실시했던 나라가 실제로 그 흉악범죄가 줄어든 통계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시기
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상대에게 근거를 요구하는 거죠. 만약에 그런 근거를 요구했을 때 상대가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 또 자기가 준비해온 주장을 이제 펼치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중과 다른 입장에 대한 인정과 서로의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주장과 반박이 어우러지는 수업이 돼야지 이 주입식 교육을 앞서가는 토론 수업이다. 교육적 의미가 있다.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? 이걸 가지고 감정적으로 아이들이 이기려고 한다거나 또 졌다고 부담스러워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성장 효과를 거두기는 점점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누군가가 결정적인 발언을 할 수는 있어요. 그러나 교사가 마무리하면서 아이들의 작은 주장, 작은 준비, 작은 노력 고루 인정하고 이 부분은 이래서 좋았다. 또 저쪽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좋았다. 잘 지도하고 부모도 토론에서 네가 어떻게 거기에 반론했니 하고 얘기하기보다 잘 경청했니 이렇게 지도하면 네, 한 뼘 우리 아이가 커가는구나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토론 수업이어야 해요. 그러니까 찬반의 입장이 다를 뿐 그 아이들은 각각의 입장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법을 주장하고 반박하며 그 배워나간 수업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토론의 교육적 의미는 학교에서 그런 태도를 길러주는 것, 합리적인 주장의 교류 이런 걸 길러주는 거예요. 제가 기말고사 후에 다양한 수업을 한다고 했잖아요. 그때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별 말이 없는 학생이 용기를 내어서 그날은 개인별로 얘기를 하는 건데 갑자기 세월호 선장에 대한 사형을 반대한다고 얘기했어요. 그래서 제가 그것을 녹음해 둔 게 있어요. 지금 이제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. 별로 말을 잘하는 학생도 아니고 뭐 성적이 뛰어난 학생도 아니고 눈에 잘 띄는 학생도 아니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. 자기는 사회의 안전이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선장만 죽인다고 해서 그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용기 내어 한 걸 보면 다들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 기회가 되면 기회를 주면 하게 돼 있는 거죠. 그리고 경청이라는 게 단계가 있어서 제일 낮은 단계가 배우자 경청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히어링이죠. 그러니까 배우자 말은 그냥 그러니까 건성으로 흘려듣는 거예요. 두 번째는 이제 소극적으로. 그러니까 거의 이것은 리스닝의 단계에 접근하지 못한 거죠. 그러니까 적극적 경청으로 가야 상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감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이렇게 주의를 집중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경청은 이 적극적 경청을 말하는 거예요. 근데 실제 경청의 달인들은 이 맥락적 경청까지 가서 상대가 그런 말을 한 마음의 의도, 배후 이런 걸 다 알아내서 그들은 이제 공감과 소통의 달인이 된다는 거죠. 예, 그건 아니고 학생들은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그 경청까지가 우리가 길러줘야 되는 토론에서의 그 태도이고 그것이 또 공감하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.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은 애들이
이렇게 토론 수업 속에서 입장이 다른 걸 인정하고 경청하고 같이 성장하는 이런 이치가 참 중요한 걸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, 이 요즘 입사 시험에서 면접을 이렇게 그룹별로 4-5명씩 토론을 시키면서 면접관은 뒤에서 채점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한번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.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딱 분명한 발언 한 번을 했는데 그 사람이 뽑혔어요. 그 이유는 자기가 독점하지 않고 발언의 기회를 주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줬기 때문에 뽑혔다는 거예요. 아주 그 면접관이 생각이 깊은 사람 같아요. 근데 요번에는 전문가가 아주 퀴즈까지 냈어요. 땡땡이 없으면, 그러니까 결국 그 면접에서 탈락한다. 이렇게 퀴즈를 냈어요. 그 땡땡이 경청이에요. 그러니까 요즘 그 면접생들이 너무 경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대요. 네, 말 잘 들었습니다. 이렇게 하는데 입 빨린 소리라는 거예요. 전혀 면접관이 볼 때는 잘 듣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.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자기 얘기하기 바쁘다는 거예요. 그건 바로 낮은 평가로 이어진다고 거듭거듭 얘기를 했거든요. 당연하죠. 조직의 팀워크를 해칠 사람을 안 뽑죠.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들으시라고 지금 들려드릴 거예요. 잘 들어보시고 또 이제 이 태풍 조심하면서 이겨내고 다음에 만나기 바랍니다. 일단은 땡땡 없이는 절대 합격할 수 없다. 정답은 바로 경청입니다. 이 경청을 잘하는 지원자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.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네, 누군누구님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. 하지만 아니 잘 듣지도 않았으면서 잘 듣는다고 얘기하고 말로만 잘 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경청의 어떤 모습이 보여져야 평가자는